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저번 주에 선봉 스님이 자리를 같이 하고 오늘 우리 선봉 스님이 먼저 한 말씀 올리고 그렇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좌파 정부와 맞서서 투쟁하는 이유는 우리 국민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순교의 정신으로 오늘 여 스님 여 머리에 이 태극기하고 요 순교의 정신이 이렇게 있습니다. 순교의 정신으로 좌파 정부와 투쟁해서 우리가 꼭 살기 좋은 예전과 같이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우리가 반드시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 애국국민 여러분 광화문 온 앱 설치하시고 선봉 스님 한 말씀 듣고 제가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남이 탓만 하시렵니까? 문재인 정권은 허구한 날 지난 전 정권 탓, LH 의혹도 전 정권 탓, 교회 탓, 요양원 탓, 이제 가족 모임 탓까지 국민 돈 쳤으면서 이태원 동성애 탓은 없고 민노총 탓도 없고 구치소 탓도 없고 현 정권의 잘못된 탓은 어찌하여 하나도 없습니다. 이 모든 코로나 고통은 중국의 노비 같은 내놈들 탓입니다. 가슴 아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사상의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모든 것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사상을 알고 사상의 빈곤에서 벗어날 때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으며 선진국이 될 수 있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사상투쟁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분단이 지속되는 한 남한의 좌파는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상투쟁에서 승리하려면 사상의 빈곤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국민 여러분 분연히 깨어나 일어나야 합니다. 이 망해가는 대한민국 지킵시다. 감사합니다. 선봉 합장. 감사합니다. 맨날 저 혼자 나와서 하다가 오늘 선봉 스님이 옆에서 힘이 되어 주시니까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은 문재인 정권의 셀프 시스템에 대해서 통치에 대해서 셀프 시스템 통치에 대해서 한 말씀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셀프는 자기 스스로 지 멋대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농사를 지어본 적도 짓지도 않은 사람이 스스로 농업인이라고 하면은 농업인이 되고 농지법의 처벌이 면제됩니다. 이것이 말이나 됩니까? 3기 신도시 지역에도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농지를 사서 일확천금을 눈앞에 둔 농업인 경영인들이 지금 장안에 여론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문재인 따라하기입니다. 문재인은 퇴임 후 살려고 논떼기, 밭떼기를 헐값에 농업인이라고 지급을 받고 사들인 뒤 민초들은 불가능한 농지의 형질 변경 허가를 받아 사절을 짓는다고 합니다. 농지를 대지로 바꾸면 최소 한 몇 배의 투기가 됩니다. 지금 이걸 따라한 LH 직원들이 땅 투기로 도마에 올라 문재인의 레임덕에 불을 붙여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보다 못한 당사자가 셀프 진화에 나섰습니다. 공적 정보를 도둑질해서 땅 투기를 한 도둑놈들을
수사가 아닌 조사를 하라며 고양이에게 어마무시한 생선을 맡겼습니다. 이거 셀프 조사입니다. 결과는 태산명동의 서일필입니다. 쥐새끼 몇 마리로 공직자 땅 투기는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정보를 독점해온 청와대는 걸려든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셀프 조사가 셀프 면제를 준 결과입니다. 이게 행정부의 범죄자 처벌 방식인 지 멋대로의 셀프 제도입니다. 검찰 개혁도 다 셀프고 지 맘대로입니다. 입법부는 어떤가요? 입법부의 셀프는 실로 점입 가경입니다. 윤석열이 미워서 공수처도 만들고 국수본도 만들고 간첩 못 잡게 국정원을 껍데기로 만들었습니다. 이래도 성에 안 차니까 검수완박의 검사를 없애려 하고 윤석열이 출마할까봐 윤석열 금지법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모두가 셀프 입법입니다. 문재인 당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셀프 법안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남자 하나 여자 하나가 꼴 사나우면은 여자를 남자로 남자를 여자로 만드는 법도 충분히 만들 입법 셀프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모두들 내년 대선 때 보자며 벼르고 있지만 망상입니다. 문재인을 살 길은 집권 연장입니다. 지금의 대통령제는 지편이 되어도 제 칼에 죽습니다. 이미 내각제 개헌이 상당한 준비를 끝냈을 것입니다. 아마도. 셀프 입법의 시대입니다. 김명수의 사법부는 어떤가요? 여기도 잣대가 법과 양심이 아니라 셀프입니다. 모두가 제 멋대로입니다. 영장 발부가 기각으로 둔갑하고 정교조의 합법화가 그렇습니다. 이재명, 김경수, 은수미의 재판이 그렇습니다. 울산시장 부정선거법 재판은 1년이 넘도록 재판이 열리지도 않고 기소된 자가 국회의원이 되는 셀프법 발광입니다. 대표적인 사법부 셀프는 김명수의 판사 탄핵입니다. 암 치료를 위해서 사표를 낸 판사를 국회가 탄핵하도록 수리를 하지 않아 현재까지 거들고 나섰습니다. 거짓말을 하고도 셀프 변명으로 납작을 철판으로 성형한 자가 바로 김명수입니다. 삼권이 한 통속이 된 셀프 시대입니다. 내 편이 아닌 내 편은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불법 출금까지 시켜 별건으로 집어넣고 지 편은 범법자도 숨겨주고 덮어주려고 수사가 아닌 조사로 자치를 없애는 셀프 강풍이 대한민국을 블랙홀로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존벌레가 나라를 좀먹어 송두리째 덜어먹고 아작을 내고 있습니다. 투기 셀프 조사, 셀프 면제 부임이 명백해졌습니다. 문정권 제3기 신도시 투기권은 문재인 지지 세력인 참여연대와 민변에 의해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투기를 한 LH 직원만 13명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시민단체의 폭로로 민심에 불이 붙자 문재인은 검찰과 감사원을 제외한 국토부 등의 수사가 아닌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통째로 맡긴 것입니다. 결과가 가상스럽습니다. 민변이 밝힌 13명에 7명이 추가된 결과입니다. 조사랍시고 추가로 찾아낸 투기꾼 7명 중에 1명은 자진신고한 사람입니다. 800여 명 합동조사단을 꾸려
14,000명을 샅샅이 뒤져가지고 찾아낸 것이 고작 6명입니다. 문제는 극단적 선택이라는 이름하에 성남과 파주에서 LH 고위 간부 2사람이 저 세상으로 갔는데 이들은 조사단의 발표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문재인의 지시로 조사한 것이 형식적인 요식행위의 셀프 면제라는 것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자살을 했는지 자살을 당했는지는 분명치 않지만 확실한 것은 이들의 죽음으로 많은 증거들이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특히 정보의 조사에서 드러난 땅 투기는 6명인데 반해서 언론 취재로 찾아낸 투기자는 무려 40여 명에 달해 이게 정권 담당 세력이 대거 연루된 탓에 이처럼 미온적인 조사로 끝내려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시중의 의혹만 커가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말한 부동산 적폐청사는 실로 어이가 없습니다. 누가 이런 적폐를 만들었단 말인가요? 유사 이래 문재인 집권 4년만큼 집값이 폭등한 사례는 없습니다. 노무현 때의 집값 폭등을 훨씬 능가해 서울 시민 상당수가 국가에 월세를 내고 사는 수준의 부동산세가 시민들의 주거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먹고 자고 있는 것만큼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이래서 내 집 마련의 꿈은 이 시대 어떤 추구였습니다. 이젠 이런 꿈은 사라졌고 꿈을 일군 사람은 내 집이 예물단지로 등장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부동산 적폐입니까? 이 정권들이 공적인 부동산 개발 정보를 공유하고 더하여 도둑질까지 해 세상이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감추려는 속내가 검찰을 경악해 합니다. 이 이상의 부동산 적폐가 있으면 말해 보십시오. 모두가 지가 초래한 부동산 적폐입니다. 이래놓고 헛소리를 하는 유체이탈의 장본인이 바로 자기 자신인 줄 모릅니다. 부동산 적폐 대상 1호 문재인, 2호 김수현, 3호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4호 변창흠 국토부 장관입니다. 자기 목을 지가 철아입니다. 태생적 바보, 때때 바보, 북한의 김여정이 대남 경고 담화에 담긴 우리의 통치자를 향한 비난에 등장하는 말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문재인을 겨냥한 최악의 험악한 메시지로 해석합니다. 우리 통치자를 삶은 소대가리로 표현해 양천대소한다고 입에 담지 못할 험담에 이어나온 모욕적 비난 담화입니다. 태생적 바보라는 표현이 무언가 합의가 내포된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무슨 뜻일까요? 문재인의 출생에 관한 경고로 해석하는 이가 있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문재인의 출생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후 최근에는 6.25 때 영천 전투에서 문재인의 아버지를 생포해 거제도 포로 수용소로 보냈다는 당사자가 나와 직접 방송을 함으로써 문재인 스스로가 밝혀온 거제에서 1953년에 태어났다는 사실과 정면으로 상치돼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묵묵부답입니다. 북한 김여정이 한미도상훈련을 두고 내놓은 비난 담화에 담긴 태생적 바보라는 표현에는 문재인의 출생에 관한 모종의 비밀을 폭로할 수도 있다는 경고성 메시지로 읽힐 수도 있어 비상한 관심을 끕니다. 김여정은 또 말을 더듬는다는 북한식 언어인 때때바보라고도 문재인을 매도했습니다. 왜
북한은 문재인을 말더듬이라는 용어를 동원해 비난을 했을까요? 여기에도 모종의 암호가 담긴 것이 아닌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말을 제대로 못해 A4에 의존해서 그렇게 말더듬이로 지칭하였을 수도 있지만 전방의 방어망을 허물고 북한 대변인 역할을 충실히 해온 문재인을 보고 때때 바보라고도 비난한 것은 단순한 놀림이 아닐 것입니다. 북한은 문재인을 빗대 삶은 소대가리라는 비난을 퍼부은 적이 있는데 문재인이 1949년 함흥에서 태어나 소띠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김여정의 담화가 심상치 않은 점은 집권 말기 권력 누수가 심화되고 있는 시점에 문재인의 약점을 파고들어 실리를 챙기려는 공작적 메시지를 이렇게 태생적 바보, 말더듬이 때때 바보라는 용어에 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달리 이런 모욕적 언사가 적대국 간도 매우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이런 북한의 모욕적 비방에 대한민국의 국격은 개차반이 되었습니다. 모두 모질이 같은 사람의 책임이며 업보를 받게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